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라인테크입니다. LG그룹의 전기차 사업 육성에 따라서 라인테크가 이 시각 10% 넘게 16%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라인테크 2차 전지의 매출 비중 100%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라인테크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인테크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가 막히게 21선까지 눌러주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정말 끝내준다. 오늘 일정 급등주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 5,450원에 신규 입성했음. 다들 성투하자고. 이걸로 단타할 생각하지 말고 들어왔으면 가만히 있어라. 오늘 6,000원은 가는 차트니까 지금 추매하든가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기가 막히게 21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셨는데 뭐 일봉으로 보신 건지 주봉으로 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웬만하면은 그 매도 의견을 좀 안 드리려고 네. 해요. 힘이 워낙에 강하고 그렇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약간 주목받지 못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다시 뭐 부각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쉽게 죽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시장이 이제 완전히 하방으로 뭐 꺾이게 되면 그동안 상승했던 전기차주의 수급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시장이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주의 테마도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라인테크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2018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전지 장비를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LG그룹주가 요즘에 또 전기차에 굉장히 사활을 많이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주의 수급도 같이 유입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안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 이후의 눌림이라고 보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한 6,200원 정도까지 전고점이죠.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1차 목표가는 6,20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이걸로 단타할 생각하지 말고 오래 좀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추매하는 것도 좀 신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6% 정도 급등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윗꼬리가 없는 깨끗한 양봉이면 추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윗꼬리가 있다는 것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5,400원 정도까지 눌림이 왔을 때 그때 지지를 보고 뭐 신규로 진입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5,400원까지 눌리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라인테크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볼게요.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이 시각 4.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15만 3,500원 지나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이슈가 작용을 하면서 연일모 삼성물산은 줄곧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삼성물산도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자리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20만 원 가도 팔 생각 1%도 없음. 16만 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만나자. 그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굿럭. 15만 원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오늘 종가가 그 위에서만 마감하면 게임 오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20만 원을 가도 팔 생각이 1도 없다, 1%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저는 좀 요즘 드는 생각이 삼성그룹주들만 다 갖고 있었어도 대박이 났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삼성그룹주 다 너무 잘 가는 것 같은데 물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여담을 한번 하자면은 그래서 신규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존에 시장에 계신 분보다 돈을 더 버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예. 왜냐면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사실 많은 종목을 모르잖아요. 삼성만 보통 알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없죠. 주식을 하던 말던.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로 쏠렸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뭐 급등을 만들려고
밀면서 신규 투자자분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만 네, 물산은 제가 볼 때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쨌든 네, 삼성그룹주의 정점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이제 못 올랐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라든지 뭐 배당 확대라든지 뭐 기대할 요인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자체적인 사업도 나쁘진 않는데 그거보다는 삼성그룹의 정점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2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일단 20만 원까지는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무거운 종목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이라면 조정 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는 전략 짜셔도 네,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요. 뭐 20만 원 가면 그때 팔지 말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한 중기적인 관점 이상으로 봤을 때 2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충분히 2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점 또 긍정적으로 전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게시글을 한번 볼까요? 15만 원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지선은 14만 5천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지금 15만 3천 원이라서 15만 원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14만 5천 원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5일 이평선 지지도 기대되는 가격이고 저항대를 한번 뚫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뚫었던 가격은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만 5천 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모두 다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위 확인하셨고 이어서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는 오늘 장중에 6만 9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에는 6만 3,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 가격만 봐도 지금의 2배인데 몇 년 장투 생각하면 지금 가격 괜찮지 않나요? 적자가 엄청난데 매수하는 사람은 대체 뭐야? 비정상적인 고평가 종목이다. 다들 피해. 왜 오르냐고? 대한항공 믿고 가는 거지 뭐. 요즘 시장을 이해하려 들지 마라. 머리만 아파.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2018년 가격에 비해서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장투 생각하면 지금 가격 괜찮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같은 생각이에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장기로 본다면 지금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타이밍상 굳이 지금 사야 될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 처방이 다 이루어지고 코로나가 정말 글로벌적으로 해소되고 이런 시기까지는 몇 년은 남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행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하나투어가 아직까지 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벌써 50% 정도는 올라왔어요. 2018년 고가랑 지금 단순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네, 완전히 상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행주는 여기서 한 번에 치고 가기보다는 눌림이라든지 아니면 횡보 최소한 이 정도는 주고 다시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을 2018년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그 저점 대비해서는 50%가량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 적자가 엄청난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 비정상적인 고평가 종목이다. 이분은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잠깐 끊어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지금 가격에서 한번 끊어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오늘의 급등 때 아무래도 물리신 분들이 좀 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좀 줄여가거나 끊어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고 뭐 장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밑에 있는 것은 맞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필룩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필룩스가 이 시각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5,47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필룩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제넨셀이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 결과 투약 6일 만에 95%
상태 회복을 보였다라는 효과를 발표하면서 어제 상한가를 썼고 오늘도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필룩스에 대해서도 스탑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룩스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룩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또 기 잔뜩 모으고 있는 느낌이다. 상으로 갈지 하로 갈지 정말 무섭다. 쌍봉 찍고 흘러내리는구나. 다시 저점 올 때까지 대기한다. 음봉 뜨니 소심해서 다 매도하는 것 좀 보게.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인 거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지금 기를 잔뜩 모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상으로 갈지 하로 갈지 모르시겠대요. 워낙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기술적 고점에서 정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멘텀이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쉬었다 갈 가능성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룩스의 제휴사인 제넨셀, 인도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그 임상 2상이 완료됐다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보시면은 치료제 관련된 성과를 내놓은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그동안 눌렸었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등락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갭을 메꾸는 조정까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5,000원까지는 밀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니까요. 현재 위치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필룩스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드디어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LG화학에 대해서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화학 1등, 배터리 1등, 2024년에는 코스피 1등까지 꿰찰 종목 인정? 거래량 봐선 오늘 중 충분히 110만 원까지 올라갈 듯 지금까지의 경험상 나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다. 외국인 살 때 흐름 따라 사는 게 정답. 아무리 개미가 돈 많아도 외국인은 못 이겨라고 하셨습니다. LG화학 이 시간에는 100만 원 정도 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드디어 100만 원 선을 뚫어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제가 웬만하면 2차전지 관련주는 스탑 의견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물론 윗골이 달리고 살짝 밀렸지만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00만 원대 안착하게 되면 분명히 액면 분할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 이런 기사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액면 분할, 무상증자 이런 부분들은 또 주가의 호재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이나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LG화학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면서도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화학 업황은 당연히 중국 경기에 민감하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지금 글로벌 경제 중에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과 화학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좀 기쁠까요? 그토록 고대하던 100만 원 선에 도달했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조금 더 열어두고 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사실 목표가 잡기가 제일 어렵기는 한데요. 근데 굳이 한번 잡아보자면 일단 110만 원 라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수준보다 한 7, 8%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가격인데 지금은 펀더멘털로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펀더멘털로 보면 좀 고평가는 제가 볼 때는 맞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만 놓고 봐야 되니까 110만 원 열어드리긴 하지만 참고 정도로만 하고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황제주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트룩스라는 기업인데요.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AI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솔루션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로봇 시장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인공지능 시장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빅데이터 솔루션 시장 굉장히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굉장히 고성장할 분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결정판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공지능 헬스케어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 헬스케어 시장의 결합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매력적인 테마를 형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IT주면 IT주, 의료주면 의료주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구분이 모호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치료라든지 원격 의료 이런 부분에 IT 기술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IT와 헬스케어의 결합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솔트룩스가 또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차 산업 관련주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그동안 생소하게 여겨졌었던 테마들이 하나 둘씩 올라올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이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가 조금 작아서 무거워요. 오늘도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는데 거래는 한번 터지기만 하면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가 36,450원 근처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4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33,000원 정도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솔트룩스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